어떤 인문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세상에 부자들은 참 많은데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 드물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누가 잘 산다 이러면 이제 부자의 경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인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부자와 빈자,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잘 산다 못 산다, 이 개념은 사실 비례하는 말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돈이 많다 돈이 없다라는 것을 부자와 빈자로 나누고, 잘 산다 못 산다 이 문제는 사실 사회관계학적으로 정말 주변 사람들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어,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삶이 아름답다, 남들에게도 정말 좋은 어떤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죠. 물론 잘 살면서 부자이기까지 하면 정말 이거는 최고이겠지만,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사람에게 부까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은 요리사에게 좋은 칼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잘 살면서 부자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부자인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쉽게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다 주지는 않나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늘 잘 살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죠. 그런데 잘 살다 보면 부도 좀 더 주어진다면 내가 이 잘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 더 많은 총알이 주어지고, 내가 요리사인데 더 좋은 칼이 내 손에 쥐어진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과연 사람이 대체로 보면 물질이 많이 주어지면, 예, 잘 살던 삶이 이렇게 퇴색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부자는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좋고 이웃을 많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자가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부자의 마인드도 조금씩 공부를 하면, 물질이 더 주어졌을 때도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그 잘 살던 삶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고, 물론 우리 자식들도 포함, 자식들을 교육함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일단 그 행복감을 내가 먼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의 특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고요.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이 세상은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행복하고 건강한 것을 전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지, 뭐 돈 잘 버는 방법, 뭐 더 잘 먹고 더 막 이렇게 누리고 사는 방법, 이런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 지금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보면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맹목적으로 우리가 인플루언서들 얘기하면 뭐 팔로우들이 많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뭐 홍보를 하고 물건을 팔고, 어떤 뭐 식당을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을 막 홍보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의 인플루언서적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결국 돈으로 매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팔로워가 좀 적더라도, 돈이 안 생기더라도
좋은 의미의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대중의 인기나 지지도를 받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뭐 라면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얘기해 보면, 막 먹방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을 막 10개씩 끓여 먹고 막 맛있게 먹고 이래가지고, 자, 라면 매출이, 회사 입장에 라면 매출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는 자기들 편에서는 인플루언서로서 그 위치를 충실히 이제 수행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 사회 이면에서 일어나는 막대한 악순환들은 자꾸 가리우는 거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원래 건강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스포츠 경영이나 이런 쪽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사회 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편인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어떤 비만을 연구하는 채널이나 아니면 의학 채널이나 이런 것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그 음지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이 되어버리면 은둔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 심각성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먹방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인플루언서의 이면을 보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을 해치고 그들을 죽이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모든 게 우리 세상이 적당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생각을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무조건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자극적인 어떤 채널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만 있고 막 그런 효과를 누리면 뭐 그들은 좋겠지만, 우리가 대중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그런 밸런스를 생각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진짜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를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 우리 같은 이런 영상을 내보내면 누가 이것을 재미있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성교사님은 왜 그렇게 자꾸 사회에 부정적으로 봅니까? 아니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현실을 자꾸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긍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좌우를 균형을 이렇게 맞출 줄을 알고,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첫 번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긍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만 안 괜찮으면 되지 뭐, 아유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긍정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부정이에요. 현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심각하게 만연해 있는 질병입니다. 아유 괜찮아질 거예요, 뭐 기도하면 괜찮아요, 아유 우리는 그런 일 우리에게는 안 닥쳐요. 아니요. 사회의 이면에 지금 숨겨진 어떤 그런 어둠의 그늘에서요,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받고 당한 고통을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고 숨겨서 그렇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민정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막대한 피해자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자, 현실을 냉철히 보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긍정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다 가고 지금 12월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번 제대로 된 덕담을 한번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덕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입에 발린 소리를 덕담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내년엔 다 잘 풀릴 거예요. 아니요. 잘 안 풀리면 어떡하려고. 그건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허언증이 덕담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자,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공부도 좀 하시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진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차츰 나아질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 더 견디고 한번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런 것이 진짜 덕담일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덕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예, 몇 마디 해봅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예,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행복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조금 더 건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